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김건희 여사, 세강자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이준수 씨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고리이자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수 씨는 누구이며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현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수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제3주포로 지목되며 특별검사팀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들은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 조작 공범 혐의를 넘어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고 결국 지명수배 끝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이준수 씨가 단순히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매우 깊숙한 곳까지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왜 이준수 씨를 제3주포로 지목했을까요?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 상당한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문자 메시지들에는 주식 상담, 투자 조언은 물론 개인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내용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려는 정황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특정 투자 결정이나 주가 조작에 대한 공모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이준수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수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온 적은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거나 거래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 김건희 여사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또한 2024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할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수 씨는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일까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준수 씨를 사채 시장에서 큰 돈을 끌어모은 인물로 소개하며 그가 김기현 도이치 2차 주포가 함께 업계에서 유명한 주가 조작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정보는 이준수 씨가 단순히 주식 투자를 즐기는 일반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어두운 이면에서 활동하며 특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세강자라는 그의 별명 또한 이러한 그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이준수 씨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실행 능력을 갖춘 핵심 인물임을 시사하며 그의 존재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방증합니다. 더욱이 이준수 씨는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한 핵심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사적인 영역에까지 깊이 얽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임을 감안할 때 이준수 씨의 이러한 역할은 김건희 여사의 주변 인물 관리 및 영향력 행사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초기 검찰 수사에서 이준수 씨는 실명으로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계좌 거래,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의 행적과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다시 수사선상에 올렸고 결국 제3주포 혐의로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의 변화는 초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검이 과거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확보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문자 내용들은 이들의 관계와 사건의 본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이준수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내 이름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되라고 말했고 이에 김건희 여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답한 부분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과정의 내부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준수 씨와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이준수 씨와 공모하여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이러한 공모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준수 씨가 자신의 이름이 노출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우려했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들의 대화는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태광이엔시 주식 매매 의혹 또한 이준수 씨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2010년 태광이엔시 주식을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매도했다는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이준수 씨가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식 거래에 조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준수 씨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며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사채 시장과 주가 조작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그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자금 동원 능력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검은 이준수 씨의 도주와 체포 과정을 통해 그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 또한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도중 도주한 행위 자체는 그가 감출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명수배 끝에 체포된 과정과 그 이후의 진술 내용 역시 사건의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준수 씨의 입에서 나올 진술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 씨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복잡한 금융 범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자 메시지 내용, 이준수 씨의 금융시장에서의 활동 이력, 그리고 건진법사와의 연결고리 등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점차 심화되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수록 이들의 관계를 둘러싼 진실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준수 씨가 언급한 비밀을 왜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준수 씨의 진술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장처럼 이준수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이고 어떠한 공모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과 증거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일반적인 인맥 수준을 넘어 매우 긴밀하고 특수한 형태로 얽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의 중심에 서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준수 씨가 체포된 이후 그가 특검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할지는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혐의를 벗겨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도주했던 기간 동안 누구와 접촉했으며 어떤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준수 씨의 관계는 단순히 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관계가 불러온 파문은 아직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